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애플이 지난 WWDC 2022에서 애플페이의 새로운 서비스 페이 레이터를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애플의 본격적인 금융 서비스 진출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페이 레이터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애플페이의 한 서비스로 Buy Now, Pay Later의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애플페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온 오프라인 상의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이든지 일시불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2주마다 총 4회 6주에 걸쳐서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이자나 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같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할부라는 개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만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달에 다 갚지 못한 금액은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 이 리볼빙 이자가 보통 11%에서 28%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자만 그렇고 또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런 장벽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쇼핑하고 또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니즈가 있는 MZ세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BNPL의 서비스의 주요 회사는 애프터페이, 페이팔 크레딧, 클라나, 어펌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분야는 2020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4.3%로 두 자리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비접촉식 결제와 온라인 쇼핑이 절정을 이루던 2020년과 21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어펌 회사의 주가는 40%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애플페이 할부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봄부터 있어 왔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이용자의 신용 할부와 부실 위험성 때문에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 또는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놀라운 점은 애플이 애플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골드만삭스나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100% 자회사인 애플 파이낸싱 LLC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애플 파이낸싱 LLC입니다. BNPL 서비스가 할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액 대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해서 여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출 서비스 라이센스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플은 이에 지난 1월 대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영국의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하였고, 무엇보다 10억 명의 유저들의 결제 방식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기 등 페이먼트에 관한 엄청난 자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신용평가 총괄은 바로 애플 파이낸싱 LLC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애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공표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토탈 금융 서비스입니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애플 파이낸스 프로젝트 내부 코드명 브레이크아웃의 일환으로 애플의 독립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팀쿡은 애플페이를 발표하면서 애플페이는 결제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조사기관인 페이먼트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설정을 완료한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 중 단 6%만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2012년에는 5% 수준이었고 6년 동안 단 1%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NFC 결제 장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자 모두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선택할 명백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도 이에 초기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렸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속적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개인 간 소액 거래가 가능한 애플페이 캐시를 2017년 출시하였고 2019년에는 애플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음에도 애플이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궁극적 핵심 타겟이 바로 MZ세대와 알파세대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가 서비스 주류인 BNPL 서비스는 무엇보다 애플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2천억 달러, 한화 약 257조 원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애플로서는 이 남아돌고 있는 현금을 굴릴 수 있는 절대적인 판입니다. And we're going to start by focusing on payments. Payments is a huge business. Every day between credit and debit, we spend $12 billion.
타 업체들은 BNPL의 대출을 위해서 기존 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애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연체 시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이 판에서의 싸움은 마치 한 건물에서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 자본 없이 싸우는 사람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업체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애플페이 캐시가 출연했지만 개인 소액 거래 대표주자인 벤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애플카드가 출시되었지만 애플 유저가 아니라면 특별한 장점이 없어서 포브스에서는 2.5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애플페이 레이터가 iOS 16의 출시와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성공하는 서비스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주 조금씩 토털 금융 서비스업이라는 성을 쌓고 있는데요.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주류가 되는 시기가 오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